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주교구 여성회장을 역임한 제주교당 귀타원 전규현 교도와 함께합니다. 귀타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귀타원님과 함께 제주도에서의 멋진 삶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제주교구 여성회 창립하면서 함께 활동했던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여성회가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따뜻한 또 이웃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에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요. 지금 제주교당 교도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주교당을 좀 자랑을 해주신다면 어떤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예, 특별하죠. 제주교당은 여성의 청운회 본공회가 단체가 참 잘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이번 제주교구청이 한 20몇 년 되니까 낡아서 이제 새로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네. 예산이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감귤 잼 만들기 해서 판매 사업도 하고 예. 또 비트 판매도 하고 지금 수익이 된다는 돈은 다 열심히 교도회장님부터 이제 청운회 여성이 합쳐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교당은 이 강혜선 원장님이 이제 제주교구장님으로 오셨죠. 네. 근데 놀라시더라고요. 저희 교도님들이 매주에 단법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단법회 때 젊은 교도단들은 아주 공부에 아주 열을 올려서 정말 토론을 하는데 당신이 놀랐다고 네.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예전에 교당에 어릴 때 학생회 출신들이 요즘 강혜선 교구장님 인연으로 다시 지금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지금 합창도 지금 전국 합창제에 나갈 준비도 하고 있고 지금 또 열을 올려서 공부하는 모습이나 또 교구청을 또 새로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그냥 수익 사업으로도 열심히 몸소들 하는 거니까 그게 참 자랑스럽고 제주교구청은 첫째 2층에 법당에 오면은 일요일 날 들어오면 바다가 한눈에 딱 보이잖아요. 바다가 보여요. 예. 교당에서. 예. 예. 법당에서 바다를 보면서 그저 시원한 바다를 보면서 일단 우리가 법회 보면은 마음이 진짜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교당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함께라는 거. 그러니까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제주교당의 자랑이 정말 그겁니다. 그렇군요. 예. 전국에서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법당은 아마 제주교당 그렇죠. 유일하지 않을까 유일하죠. 생각이 들어요. 예. 법당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잼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하면서 예. 정성으로 모아진 거라 교구청 불사는 많은 교도님들이 원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예, 지금요. 옛날 한 20몇 년 전에 지었던 창문이라 창이 다 낡았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우리 귀타원님이 또 함께 합력을 해서 지었었죠. 그때는 창타원 김보인 교구장님 계실 때 합력을 했지만은 이제는 건축 자재들이 다 바뀌어서 옛날 문은 얇아서 막 제주도 태풍이 잘 오잖아요. 그러면 문이 막 흔들리는데 지금 하이샤시 창으로 깨끗이 바꿔져서 아주 그냥 보기도 좋고 너무 교당이 좋아졌습니다. 가고 싶은 교당. 예, 가고 싶은 교당이 됐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애월교당 근처에 또 특별한 휴양지라고 할까요? 예, 우리 귀타원님의 또 정성으로 교무님들을 위한 그런 특별한 곳이 마련이 됐어요. 예, 근데 그게 지금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이제 제가 교당을 다녔을 때 남타원 박정목 교감님이 계셨는데 그 교감님이 몸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늘 추위를 타고 방 밖을 바람 때문에 못 나오시고 그렇게 힘을 들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아는 분을 모셔가서 몸을 이제 조금 이렇게 안마를 해드리고 하면은 꼭 애기 같으셔. 너무 고맙다 하면서 왜 빨리 좀 이런 분을 자기를 소개를 안 했냐고 하듯이 투정도 부릴 정도로
나이도 드시고 병이 드니까 그런 그 모습을 제가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아, 이런 분들이 가서 좀 쉬어서 몸을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자꾸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돈이 조금 제 몫으로 이제 돈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도 그 복덕방,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교당을 지을 수 있는 터를 한 1000평 정도를 마련해 주면 제가 사겠다. 그 당시에는 그쪽에 한 평당 한 5만 원 정도면 됐거든요. 네. 5만 원이면 1000평에도 50만 원이면 5천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알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애월교당 옆에 정년정사가 있었는데 대구 교도분이 이제 그 집이 주연이었는데 그분이 중국으로 가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금매로 나왔다고 그걸 1억 3,500에 금매 나왔으니까 이걸 빨리 좀 사라고. 그래서 그냥 그걸 저희 원장님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원장님이 마음에 들면은 그냥 통장에 돈하고 그냥 도장하고 그냥 교당에 들이부고 그냥 가면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상사님이 거기 오신다길래 이제 집을 전체 이제 리모델링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 1억 5천 들여서 그 집을 사서 이제 했는데 가면서 오면서 건강이 안 좋은 교무님도 또 오시고 또 가족들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쉼터로 와서 이제 쉬었다 간다는 것만 봐도 제가 기분 좋고 힘이 나네요. 아, 그렇군요. 제주를 방문하는 우리 재가출가 교도들이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 종타운 서희진 교감님이 계셨을 때 총부로에서 저 상사님이 초대를 또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원장님하고 같이 갔더니 자식한테 돈을 물려줘서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이 교단에 저 보온한 거는 영원히 갈 수 있으니까 거기 이름을 김원정한 그 정자에 전기연 연자에 정년정사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자산상사님께서. 그래서 정년정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년정사에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또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 오사카 교당 또 적극 협조하고 봉사했던 얘기 나눴고요. 이제 아프리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해외 후원 봉사활동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도 그냥 그 여성회를 통해서 한번 그 한지성 회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저 아프리카 봉사 가자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아프리카는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상상을 못하고 있는데 저 회장님이 아프리카 왜 가세요? 했더니 남아공에 여성대회도 있고 또 우리 원불교 교무님이 가서 현장에서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저 봉사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가서 뭘 하실 건데요? 했더니 여성의 그 행사에도 참석하지만은 가서 우물도 파주고 이제 여성 회원들을 위해서 미싱도 사다 주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간다고 그러대요. 현지 여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회장님 그 우물은 파는데 얼마래요? 물었더니 1,500만 원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TV를 볼 때 아프리카 그 수단 같은 데서 여자분들이 물동이를 이고 몇십 리길을 건너는 물 부족하는 그걸 보면서 늘 안타까웠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귀가 번쩍해서 그럼 회장님 제가 그 우물 파는 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주면 좋지. 그런데 마침 제가 통장에 1,000만 원 있어서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한지성 회장님한테 먼저 보내고 마음이 변할까 싶어서. 마음이 변할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5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저희 원장님한테 막 사정해서 아프리카 우물 파러 갈 거니까. 원장님께. 200만 원만 좀 부탁한다고 며칠간 이제 불공을 드렸더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친인척들과 우리 교도들한테 단돈 5천 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으니까 다 우물 파는 데는 동참하면 복이 된다고. 제가 이제 그랬더니 해 주셔가지고 65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1,65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우리 정대래 교무님 계실 때 국장님 이 돈은요 제가 받은 사람들 주소를 다 받아왔으니까 주소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딱 주시면 제가 가서 교무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누가 얼마 하고 주소하고 딱 해서 컴퓨터로 해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칼라지면 그때 칼라 없을 때 흑백으로 해서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2002년도. 예.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남아공에 갔을 때 처음 뵀어요. 저도 그 김혜신 교무님을. 예. 가자마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사 올리면서 그 법당에서 지난번에 1,000만 원은 이렇게 해서 보냈고 오늘 여기 650만 원은 달러로 지금 받고 왔는데 여기에 주소에 있는 이분들한테 교무님 아침마다 1년만 기도를 올려주세요. 그분들이 잘 되게.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했더니 뭐 그래야죠 하면서. 그래서 그게 우물을 파게 된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2년인가 2004년도에 다시 또 이제 여성에서 또 사업을 한다고 한 회장님하고 우리 홍 회장님하고 다들 이제 가게 됐어요. 아프리카에. 아프리카를. 예. 또 가자길래 그때부터는 또 이제 마음이 또 이제 동해서 또 따라갔어요. 갔더니 역시 애들이 그냥 코올레기들이 그냥 먹는 것도 힘들고 입은 것도 맨발의 청춘이고 그냥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김혜신 교무님한테 교무님 이 아이들한테 1년에 한 30만 원이면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 교육을 시켜야지 얻어먹는 것만은 이건 아닙니다. 했더니 물고기 잡는 기술은 가르쳐 드려야죠. 하더니 아먼 그렇죠. 그러면서 30만 원이면 충분하지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일 어려운 학생 2명을 해주세요. 해서 저희 원사님 이름으로 네. 저희 이름으로 두 아이를 하고 한국에 와서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저희 주변의 사람들한테 권설을 했어요. 네.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했더니 저희 교도들 몇 사람들도 해주고 저희 친척들은 그냥 제가 좀 강제적으로 그냥 막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예. 120명까지 했어요. 120명이나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생이 21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라마코카의 김현재 교무님한테 그랬어요. 조현재 교무님. 조현재. 현재 교무님한테 예,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한테는 이제는 하지 말고 어린아이로 다시 해주세요. 네. 야,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자기 밥벌이를 뭐라도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 것이 예, 지금까지도 정말 현재 교무님이 거기서 너무 헌신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제가 놀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제가 후원한 그 예. 학생은 예, 브래드리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처음 했던 아이는 네. 훈두란 아이는 공부를 너무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스와지의 그 교무님이 한 번은 편지가 왔더라고요. 5년이 지난 후에. 회장님, 한만 해도 훈도가 고등학교 그 시험이 그 합격이 안 되고 자꾸 가락형 떨어지니까 그만하게요 하더라. 교무님, 될 때까지 해주세요. 그랬더니 7년 만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네, 7년 만에 네. 직업학교로 들어갔어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제가 브래드리는 이제 다른 아이들 후원을 했다가 이제 남아공을 가게 되면서 그 중학생들한테 제가 콜핑 잠바를 하나씩 이제 스폰 받아가지고 이제 가져갔어요. 갔더니 그 김형길 교무님이 유치원생들은 여기 다 있으니까 제가 옷 맞춰서 가져간 건 다 입히고 맞는데 중학생들은 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수업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교장실에 가보자고 해서 교장실에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싱글벙글 막 웃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며칠 전에 대학교 교제일 날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줬더니 우리가 오면 이렇게 좋아한다고. 근데 그때 이렇게 그 5명 아이들 추리닝 잠바 옷을 가져갔는데 그 옷 입을 아이들 따라 온 아이 하나가 이 브래드리는 아이가 나온 거예요. 탁월한 인상의 아이가 영리하게 생기고 생글생글 웃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인연이 되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현재 교무님한테 현재 교무님이 쟤는 가정이 어때요? 그냥 쟤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어머니는 흑인 지역에 다른 남편 오던 가고 혼자 살아요. 혼자 어떻게 살아요? 했더니 외할아버지가 큰 병원에 수의로 있는데 월급 타면은 생활비 조금은 주고 그냥 간대요. 근데 쟤도 제가 후원을 하고 싶어 했더니 제 머리도 좋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또 하나를 더 했죠. 3명을 했죠. 근데 그 애가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라마코카에서 요하네스버그의 그 비츠버그 대학 들어간 아이가 없답니다. 네. 근데 얘가 대학을 꼭 가야 될 정도로 공부를 잘하니까 회장님 그 아이를 대학을 좀 보내면 안 될까요? 하더라고.
아우 보내야죠. 공부만 잘하면은. 근데 그냥 우연자연 들어맞은 것이 자기가 대학만 들어가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바로 그 등록금을 보내겠습니다. 네. 했더니 등록금이 얼마냐니까 3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300만 원 제가 보내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있는데 이제 저희가 장학재단을 하게 됐어요. 네. 그 장학재단을 왜 했냐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물려준 땅에다가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한 30년 임대하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쪽이 이제 지역의 상권이 좀 죽고 또 우리가 나이도 많고 하니까 그걸 이제 매개 처분해서 팔았어요. 팔았으니까 그 돈에서 일부러 딱 떼서 우리 원사님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자. 예. 아휴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것이 어머니 아버지 함자를 하나 따서 예. 우리 시어머니 저는 방자, 귀자, 여자예요. 가운데가 귀할 기고 시아버지님은 김자, 창자, 희자인데 빛날 희자예요. 그래서 귀하고 빈다는 귀희장학재단을. 귀희장학재단. 예. 네. 그래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10억을 이제 했었어요. 예. 근데 10억 가지고 이제 은행에 넣고 이자로 이제 매년 아이들한테 이제 장학금을 줍니다. 하셨군요. 예. 근데 지금 벌써 2014년도 했는데 벌써 19년도 되니까 5년째 되니까 그동안 아이들한테 지불한 것이 한 1억 가까이. 한 번에 한 2천만 원씩. 네. 근데 이자만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이자는 약하니까 한데 저하고 인연이 있던 그 배드민턴 하면서 인연이 있던 동호회, 예. 동호회 친구가 좀 경제력도 있지만은 저한테 꼭 그렇게 후원금을 잘 줘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캐나다 사는 조카도 후원금도 주고 그렇게 해서 보태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귀타원님이 하시는 일이 참 의미 있는 일이고 또 특히 국내 아프리카 해외 아프리카의 어려운 그 현지 어린이들이 뭔가 교육을 받아서 예. 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기 때문에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협력을 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앞서 그 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등록금을 내주고 이렇게 정말 그런 학생들은 한국과도 또 인연을 맺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그 브래들리는 그 요하네스버그의 그 비치버그 대학을 지금 이제 그 사회복지과에 그래서 지금 졸업 그 시험까지 다 끝났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왔는데 이제 걔는 한국 그 성균관 대학 교환학생으로 올 걸로 네.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하니까 학교에서 다 그 대해준답니다. 예. 성균관 대 오면은 네. 그래서 와서 뭐 방 없고 뭐 살아가는데 용돈 필요한 거는 내가 주면 되지만은 그래서 너무 제가 기쁜 것이 한 인생 그 아이 편지를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해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참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 하는 그런 기쁜 생각이 듭니다. 네. 부모 없이 혼자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막막하고 네. 정말 앞이 캄캄했을 텐데 한국의 누군가의 그 도움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를 가고 또 한국에 와서까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말하자면 바꾸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더 큰 보람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럼요. 드네요. 제가 전생에 제가 특별히 인연이 아닌가 싶어요. 제 아들 온 것이 다 특별한 인연이지 그냥은 온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이란 표현하셨어요. 아유, 한국의 어머니라고 편지 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번에도 현지 교무님한테 제가 문자를 보내서 네. 우리 아들 어떻게 이번 시험 우리 잘 아들. 봤냐 시험 잘 봤냐 하니까 네. 아이고 회장님 잘 보고 이번에 15일 동안 막고 왔다가 갔습니다 하고 예, 그렇군요. 예. 아, 정말 얼마나 뿌듯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체육회를 하면서 몽골하고 교류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몽골 그 체육회 회장님이 저한테 무슨 훈장까지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받고 했는데 왜냐면 몽골의 체육 시설이 하나도 제대로 뭔 게 없어요. 예.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배드민턴 연구, 축구 연구 뭐 다 갖다 주고 교류하면서 강 지도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4년째 하다 보니까 원래는 6월 초에 이제 제가 그 장애인들 데리고 다낭을 갔다 왔어요. 네. 베트남. 갔다 오고 바로 이틀 후에 가게 되니까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가서 보니까 그 시각장애 네. 또 농아 이 학교들이 따로 있더랍니다. 근데 한 학교에 한 200명씩 담아져 있는데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무국장님은 저희 아들처럼 친해요. 그렇게 저 사는 모습을 아니까 회장님 네. 다음에는 몽골을 좀 도와야 되겠어요. 하길래 아니요, 좀 생각 잘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당에 한도산 교무님이 계셨어요. 네. 전화를 물어봤어요. 교무님, 몽골에서 몇 개월씩 근 1년 살다가 왔는데 몽골 교당이 어디예요? 나가 몽골을 가고 싶은데 하니까 왜 그러냐길래 아마도 내년에는 몽골에 가서 내가 아이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몽골 사람들한테 원불교를 알리고 싶은 작업을 하고 싶은데 네. 교무님이 거기 계시면 나가 더 좋죠 했더니 지금 다 교당도 있고 한데 아무도 없고 비어 있대요. 이렇게 인연을 못 닿는 거죠. 네, 몽골 사람들하고. 네.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은 얼마씩이라도 우리가 장학금을 주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거기 또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 교화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네. 생각입니다. 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제주도에 있는 장학 그 사업을 몽골에 가서 좀 벌칙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프리카에 이어서 몽골까지 또 방문하시면서 네, 그 인연 다른 닿는 대로 사람들- 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사실 이런 봉공의 삶, 나눔의 삶은 끝이 없고 하면 할수록 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더 기쁨을 두 배를 맛을 보니까 너무 네, 좋아요. 네, 그러셨군요. 예. 이렇게 아프리카나 또 몽골 주로 이제 청소년들 예. 자라나는 어떤 예. 그런 새싹들을 위해서 따뜻한 배려를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 밑받침에는 대종사님의 어떤 교법 정신이 녹아있지 바로 않을까 그죠. 싶어요. 교법대로만 살면요. 예. 교법대로 살면. 예, 특히 이 타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네. 그런 실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그 원불교에서 더 그 어느 법문보다도 타부모 타자녀 교육에 대한 그 대종사님 법을 너무 좋아하고 네. 처처불성 사사불공을 참 좋아합니다. 처처에 정말 그 불공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싸움도 없고 누가 미워웃고 좋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 단체를 제가 운영할 때 네. 여성 단체끼리 막 부딪히는 게 막 많았어요. 근데 그 부딪히는 걸 갖다가 제가 정말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맨투맨 하면서 불공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다 마음이 가라앉아서 네. 화합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법은 다른 것보다도 정말 타자녀 타부모 또 이렇게 처처불성 사사불공이 그 교법대로만 살면은 다 살아가는 것이 평화가 아닌가 싶어요. 네. 예. 흥미로운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배드민턴 선수셨어요. 뭐 지금은 배드민턴이 뭐 생활체육이지만 예. 그 당시 오래전에는 참 배드민턴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어려웠어요. 그때가 73년도에 저희들이 서귀포에서 그 이불 공장하고 저 사업을 할 때 제주대학에 오신 그 농대 박길순 그 교수님이 저희하고 인연이 돼서 왔는데 하루는 배드민턴을 자기가 보고시키고 싶다고 하길래 네. 그때는 우리 배드민턴 잘 모를 때예요. 네. 그래서 배드민턴을 어떻게 보고시키냐 했더니 자기가 부산 수대 학생 대학 출신인데 학교에서 그 배운 걸 갖다가 제주도에서 보고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동호인 몇 사람을 만들려고 해서 네. 저희 부부하고 몇 사람이 10명이 이제 시작을 해서 처음 레슨을 받았어요. 네. 제이권에서. 그때가 73년도에 시작했다가 예. 거기서 이제 한 2년 열심히 해가지고 75년도에 전국체전에 제주도 오비팀으로 여자들을 나가고 남자들을 갔는데 남자들은 처음에 그냥 탈락하고 여자들은 그때는 그 대학하고 일반하고 같이 할 때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숙명여대를 꺾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요. 그랬더니 예. 제주도 체육 사상 유리 국기 종목으로 처음 메달 딴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장일훈 지사님이 저희들한테 감사패도 주고 네. 도체육회에서 막 잔치를 하라 그래서 막 우리 돼지 잡고 잔치도 했어요.
그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추어였잖아요. 예, 아마추어였는데, 예. 근데 우리 그 교수님이 그 운동법을 제대로 학생들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했어요. 예.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찼어. 그냥 모래주머니. 저거 계단을 오르라고 네. 그 정도로 해서 훈련을 받아 갔는데 역시 훈련의 효과가 있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서 쭉 배드민턴을 계속 쳤다가 83년도에 동남아 대회가 처음 생겼어요. 네. 처음 생겼을 때 이제 우리가 코리아 대표로 여자 5명, 남자 5명 가는데 서울서 여자분들이 4명이고 제주도는 저 혼자가. 네.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전국 대회 때 시상한 것에 성적표를 보고 이제 뽑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원사님은 못 가고 탈락되고 저만 갔어요. 갔는데 그러니까 어느 나라로 갔던 거예요? 타이페이. 예, 네. 타이페이를 갔는데 5월 달에 갔는데 날씨가 덥고 습해가지고 운동하는 네. 데는 정말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해외 저 원정을 처음 갔으니까 네. 기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동남아 사람들은 더위를 잘 이기는데 네. 우리는 더위를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더워서. 우리 사계절에 좀 예. 적응일이 있어서. 그래도 그때 운동한 것이 정말 기억이 나고 그리고 갔다가 참 재밌게 운동하고 그 다음엔 중국 사람들은 참 그게 좋더라고요. 오후 5시까지 시합 끝나고 나면 체육관을 싹 정리를 해가지고 네. 파티를 해요. 정말 음식도 잘 해놓고. 선수들이. 예. 네. 거기 선수들, 동남아 전체 선수들하고 자기네들하고 그렇게 해서 파티를 해주고 했는데 또 3년 후에 이제 86년도에 이제 타이페이에서 또 2회 대회를 또 했었어요. 예. 그때 갔다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11월 달에 이제 일본 후쿠오카에서 이제 또 시합이 있었어요. 일본까지도 진출하셨어요. 근데 일본하고 저 대만, 중국하고는 하늘과 땅이다. 중국 사람들은 계속 베풀고 먹이는 걸 즐겼는데 일본 사람들은 딱 차 한 잔이에요. 그리고 비스켓도 몇 개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물을 사가니까 자기네들도 딱 이런 컵 하나 딱 그냥 주거니 받거니. 네. 대만 사람들은요 정말 저는 만만디라 넉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는 걸 또 느꼈네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때 함께 활약했던 배드민턴 선수들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속 이렇게 후원도 요청하고 함께 이렇게 교류를 맺으면서 그랬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불을 만나 놓으니까 운동을 하면서 네. 맨 권선만 하는 거죠. 그냥 봉사를. 근데 초등학교 때 만난 친구가 고재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그 당시에는 코치들이 없어요. 정식으로 운동선수들이 없을 때 이제 저희 원사님이 그 젊을 때니까 배드민턴 코치를 해줘서 학생들한테 네. 그 고등학 여고생들한테 하는데 여고생들이 시골에서 그제 어려울 때니까 도시락을 잘 못 사올 때 그러면 이제 운동 끝나면 또 더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에 같이 오니까 무조건 데려가서 집에서 그냥 있는 반찬에 그냥 예. 밥 먹이고 없을 때는 국수라도 삶아 먹이고 그래서 저는 그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그 중에 하나 학생이 그런 마음을 가졌대. 이제 얘기보나 네. 회장님 나는 그때 꼭 나도 커서 돈이 벌어지면 회장님처럼 살려고 내가 노력할게요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냥 기념을 들었지만은 한 5, 6년 전부터 제가 기장학재단을 할 때부터 후원을 해줬고 예. 또 이제 내가 아프리카를 이렇게 돕고 한다니까 아프리카를 5명을 해주고 있어요. 5명을. 교도도 아니면서 이렇게 예.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지난번에는 우리 케냐에 그 아프리카 케냐 갈 때는 봉불식 예. 봉불식 때 같이 갔다 왔어요. 같이 데리고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예. 그분이 가장 어려웠을 때, 예.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귀타원님이 정말 따뜻하게 국수 삶아주고 식사 대접하면서 따뜻했던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평생.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 더 재미있는 게 기독교로면은 목사님이 제일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 결혼식을 하려니까 아들 결혼식에 목사님을 초청 안 하고 주례를 써달라고 그래요.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머리를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왜 자기를 동생이다 뭐다 하면서 챙기면서 왜 자기가
제가 이제 그 제주도에서 하는 그 주례를 한번 썼어요. 예. 도에서 행사에 하는 주례를 제가 한번 쓴 걸 신문에 난 걸 내가 봤어. 근데 거기는 하면서 왜 여기는 안 해주느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주례할 뭐 실력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은 왜 나를 꼭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며느리한테 회장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게 하려고 네.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월 그때 한 20일쯤 막 추운 때 거기가 서귀포가 거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주시에서 이제 체육 여성인들 몇 사람 데우고 해서 가서 했는데 식장이 아니고 자기네 집이 멋져요. 그러니까 마당에서 네. 이벤트로 네. 이벤트에서 와가지고 하는데 마당에서 음. 제가 주례를 하고 참 그 결혼식을 한 적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인연도 많고 네. 또 그렇게 해서 또 그런 예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배드민턴으로 참 이런 인연도 있구나. 네. 예, 그렇군요. 종교는 다르지만 예. 정말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존경하는 어떤 선배이기 네. 때문에 또 주례 자녀 결혼식에 주례를 맡기면서 그 삶을 본받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로 본인은 그런 뜻으로 했는데 사실 제가 본받을 만한 뭐는 아니죠. 그냥 평범하게 제가 살아가는 것뿐인데 평범하다고 보기에는 예 정말 나라 안팎에 정말 따뜻한 그 마음으로 봉공 활동하고 또 희사한 그런 큰 어떤 역할들이 또 그분들에게 잘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드민턴 활동을 비롯해서 각계 여성 그 단체 활동을 하면서 앞서도 좀 전해드린 것처럼 서로 협력시키고 어떤 여성 단체들이 나아갈 길을 또 이렇게 지도자로서 어떤 면모를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지금 현재는 그 제주도 내에서 제가 이제는 그 일선에서 이제 물러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장애인 체육회를 위주로 그냥 도체육회 무슨 그저 고문 이런 식으로만 지금도 꾸준히 그 지역 단체들 예, 단체는 지금 곳곳이 다 그냥 이름은 그냥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분들이 이 장애인 체육회 부회장이라고 그러셨는데 뭐 장애인들도 뭔가 체육 활동을 하고 싶고 또 그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우선입니다. 거죠. 예, 우선입니다. 근데 이제 장애인 체육회 활동을 하게 된 동기가 제가 이제 그 앞서도 말했지만은 그 배드민턴 때문에 제주도 도체육회에 이제 이사로 영입돼서 하다가 도체육회에서 17년간 그러면 이사 부회장직을 17년간 했어요. 하고는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그만둬야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지금 원희룡 지사님 그 비서님이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해서 저 총무대로 가서 물었더니 장애인 체육회 수석 부회장 자리를 좀 수락해달라 그러냐. 아유 전혀 그거는 못합니다. 도체육회는 여러분들이 하는 데서 그냥 제가 한 사람이 그냥 몸만 끼어 있으면 되지만은 거기 수석 부회장은 지사님은 명칭뿐이고 전부 수석 부회장이 사무국장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하시는 거죠. 예, 실무를 다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제가 행정 경험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봉사하는 것밖에 모른다 했더니 그래도 다들 추천을 회장님을 했으니까 해서 정말 1년만 해서 안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면 자기들이 받아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겠다 해서 일주일 후에 약속을 하기로 했어요. 네. 일주일 후에 약속을 했는데 일주일 후에 그 날짜가 되니까 제가 교당을 갔었어요. 네. 가서 이제 우리 총무를 만나서 야 총무 너가 운전하고 우리 거기 저 호텔 그 커피숍에 좀 갔다 오자니까 왜 가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래서 자기 나한테 이런 걸 부탁하는데 나 그 자신이 없어 못할 것 같아서 못한다고 가서 얘기를 하고 오자. 그런데 그때 옆에 마침 우리 정승만 교구장님이 그 말을 들었어요. 네. 그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해줄 수 있으면 좀 해주지. 우리도 도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감님 말씀을 또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교감님 저 자신이 없는데요. 그래도 잘할 거야 한번 해봐. 하다 못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가서 수락한 것이 5년 전 했었어요. 근데 도지사가 임기가 4년이잖아요. 네. 4년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작년에 그만두기로 했는데
지금 사무국장이 같이 한 사무국장이 연임이 되니까 네. 회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해야지 전 딴 사람하고 하면 지금 이걸 못 한다는 거라. 그래서 또 억지 없이 또 붙들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못해도 그냥 필요하다니까 또 필요한 곳에는 있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네. 그렇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 규타원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회 활동을 하면서 원불교를 알리는 또 참 원불교 종교를 갖고 있는 분이 이렇게 또 사회 활동을 사심없이 저렇게 공들여서 불공을 하는구나 싶어서 그분들에게 큰 홍보가 될 것 같아요. 많이 원불교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불교 인식을 많이 좋아하고 또 달라진 것은 우리가 저 제주도에 그 산천당에 땅을 사놓은 게 있었어요. 지금 현재 제주교구청에서. 네. 근데 이제 그 땅에 이제 이게 어떤 그 건축을 해볼까 해서 우리 교도님들이 세 분이 찾아갔대요. 제주시장 부시장님한테 네. 가서 이제 얘기하니까 어디서 면담을 하니까 어디서 왔냐 했길래 원불교에서 왔다니까. 원불교 몰라가지고 네. 부시장님이 네. 짜오땅에다가 혹시 전기현 회장 다니는 원불교인가요? 맞다고 하니까 네. 아 그러냐고 해서 예.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벌써 한 10년 전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 원불교가 홍보가 잘 안 됐을 때 그래서 지금 그 우리 교구장님을 오신 그 강혜선 원장님이 제가 원불교 입교하기 전에 거기 봉사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하고 관계가 이제 원불교 들어와서 친해서 제가 거기 자주 드나들고 친할 때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주모님은 앞에도 원자, 뒤에도 원자, 원자를 달고 다니면서 열심히 피할하라고. 네. 근데 정말 그 이제 지금 우리 교구장님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겠지만은 저는 그 말씀 언제든지 기회에 담고 그래도 저 원불교인이라면 그 남한테 그 안 좋은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디를 가든 또 어떤 단체에서 활동을 하든 그 원불교 교도로서의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정말 앞서서 보여주고 계신 분이 규타원이라는 생각이 들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제주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또 이 교단이나 교화 활동 펼치면서 좀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라는 좀 특별한 어떤 특성에 있어서. 근데 제가 어려웠던 얘기는 제일 가슴 아프고 어려웠던 얘기는 제가 처음에 못 모르고 고춧가루 장사를 할 때 막 신바람 나서 했을 때 고춧가루를 판매를 누가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가지고 갔다가 그 고춧가루가 이제 그런 생각은 저는 못하고 사장님은 저한테 이제 저를 위해서 좀 팔아주고 싶어서 봉사한다니까 팔아주고 싶어 했는데 그 고춧가루를 그 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고춧가루 밤에 팔아주면 담뱃값을 준답니다. 그런 예도 있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사장하고 직접 다이렉트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춧가루 가져가니까 고춧가루가 너무 굵게 빻아서 김치 하는데도 안 좋고 양념하는데도 안 좋다. 이걸 가는 걸로 바꿔야 된다. 빠꾸로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춧가루가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네. 50건, 100건을 지하까지 끌고 갔다가 그걸 다시 끌고 올 때쯤은요. 정말 눈물이 나서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네. 근데 제가 막 너무 속상해하니까 우리 총무가 자기 봉고차에다 실어가지고 그 다음날 저 고춧가루 집 가서 가늘게 빻아서 네. 그걸 납품한 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파김치를 열심히 담아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참 고마운 분들도 많아요. 파김치를 팔아주러 그 교육감 사모님한테 제가 부탁해서 했더니 당신도 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 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는 그때 당시는 교육감 하면 교육계 직원 밑에 부인들이 굉장히 그 따라서 잘 협조를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노인정에서 봉사할 때 그릇 가져오라 해서 가져갔어. 가지고 가면 그걸 다 이렇게 판매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김치값이 15,000원이다. 그러면 2만 원을 주면서 5,000원은 그냥 보태라고. 네. 그렇게 고마운 분들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판매해 주는 분도 있고 그렇게 돈을 덤으로 덜어주시는 분도 있고 정말 또 아닌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인생 공부를 제가 네. 얼마나 여성애를 통해서 잘 받았는지 몰라요. 예. 너무 감사하죠. 아, 그렇군요. 정말 네.
우여곡절이 많고 크고 작은 경계가 많았을 텐데 그게 어떤 개인의 일이었다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전 못하죠. 네. 저도 자존심이 강한 여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네. 그런 모든 걸 다 놓고 오로지 봉사다. 네. 남이 뭐랬든 나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공중의 일이고 이게 네. 공중사니까. 공중사니까 네. 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여성의 활동을 비롯해서 교단 생활을 꾸준히 해오면서 그동안 참 고맙고 감사한 스승님들, 네. 동지들 아마 뭐 손 헤아릴 수 없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그중에 많습니다. 특별히 좀 기억나는 분들 소개해 주세요. 아, 특별히 정말 기억나는 분은 제가 물론 스승님은 우리 김보연 창타원님도 고마웠고 또 종타원 서희진 교감님도 고마웠고 또 한두봉 교감님도 고마웠고 뭐 정성만 교감님들은 다 저 여성에 다 후원을 같이 협조를 잘 해줘서 고맙지만은 그 중에도 여성의 활동을 하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중앙에서 하면 전 따라만 하는 거죠. 그러면 한지성 회장님이나 또 권혜주 회장님이나 우리 홍일심 회장님이나 또 유성경 회장님이나 김명호 회장님이나 이 차타 멤버들이니까 초창기. 네. 그러니까 서로 이 협력해서 여성인을 끌어나가는데 다 도움을 주는 것에 저도 힘이 나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그 한지성 회장님도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왜 칭찬을 많이 받느냐? 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오정하면은 배 타고 오지도 않고 비행기를 타고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려면 비행기 사기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 사업을 해야지 교도들한테 돈 내고 비행기 타고 가자면 갈 사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제주도에 사니까 제주도 귤은 이제 가을 되면은 좀 해서 전국 그 행사 때 회원들한테 귤 하나씩이라도 먹여줄 수 있게끔 해가자. 네. 그래서 그걸 해갈 때 되면은 또 여성의 그 훈련 오게 되면 제일 고마운 분이 청주 효도의 집에 이명선 교모님이 제일 고마우세요. 네. 저 제주도에서 비행기에 내리면은 버스를 대절해서 오잖아요. 네. 근데 그 버스를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명선 교모님이 거기 효도의 집에 버스로 대줘가지고 예. 우리 태워서 그 훈련원까지 데려다 주고 갈 때만 또 해서 떼어주고 또 비행기 시간이 넉넉하면 당신 집에 와서 또 차라도 마시고 가라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보답할 게 없으니까 귤 좀 가져와서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귤 좀 보내고 예, 요양원. 요양원이니까 보내고 또 이제 전국 회원들한테 이제 다른 시도에서도 음식을 많이 가져옵니다. 떡도 가져오고 과일도 가져오고 귤은 제주도에서 가져가죠. 네. 그렇게 나눠서 주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는 교도들이 많을 때는 한 20-30명까지 갔었어요. 예. 그리고 가서 돌아오면은 다음에 또 열심히 가자. 그렇게 했는 것이 지금까지도 그도 제주도 여성회가 예.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 예. 싶어요. 해마다 하는 이 전국 여성 대회 그러니까 네. 제주도에서 정말 팔고 팔아서 비행기 값을 대고 또 그리고도 많은 분들에게 공양을 하시고 그렇군요. 근데 1년이 큰 행사이기도 하고. 예, 큰 행사죠. 근데 한 회장님이 뭘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 요즘은 그런 게 잘 없지만 처음에는 시도해서 훈련을 낮에 하면 훈련비 내야 되고 차비 내야 되고 하니까 우리는 교당에 돈 없으니까 저 중앙에서 돈을 주면 오겠다는 식으로 이런 대답도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사 때마다 제일 저를 자꾸 치키 세우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오는데. 없다면은 제주도만큼 어려운 데가 됐냐. 교도들도 적고 교당도 적고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네. 그래도 20-30명씩 오는데 예. 그런 말씀을 늘 해주신 게 귓가에도 지금도 맴돌고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아, 그렇군요. 예. 예. 열반하셔서 네. 더 또 마음 아프고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 제일 가슴 아픈 일이 우리 한 회장님 먼저 보낸 것이 가슴 아파요. 네. 이 방송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께도 특히 우리 여성분들께 우리 여성들이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지요. 그리고 어머니로서 그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따뜻한 자비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많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예, 근데 세월은 금방금방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입교한 것 같은데 이렇게 세보니까 28년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라이온스 활동도 해보고 뭐 다학 단체를 해봤지만은 그래도 우리 신앙이란 건 언제나 금세만 있는 게 다음 생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또 보람도 느끼고 남을 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바르게 하면 옆도 바르게 따라가고.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이런 우리 해상을 만난 기쁨도 있지만은 이 방송이나 혹시 듣는 분들이 있으면은 정말 젊었을 때 일을 할 때 해야지 지금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정말 그냥 뭐 저한테 별명이 날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느 때 이리 갔다 어느 때 이리 갔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 몸 움직임도 사실 좀 불편한 상태예요, 제가. 그래서 딸한테도 늘 얘기를 합니다. 봉사가 일로고 두 번째 가정이다. 네. 얘기고 또 이제 저희 소녀딸한테도 그 이름이 송연인데 연희야 제일 필요한 친구한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 반에서 지적장애가 한 명 있대요. 네. 근데 걔가 좀 산만하고 이렇게 하면은 소리 없이 뒤따라다니면서 가이랑 챙기는데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집에 오면 이쁘다고 돈 한씩 주면은 모았다가 그 만덕 할머니한테 쌀값 보내자. 그래서 3년째 예. 그 1년에 200kg씩 300kg씩 이렇게 쌀값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첫 해는 쌀값이 조금 값이 싸니까 300kg를 해도 55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이번에는 쌀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200kg, 300kg가 안 되고 200kg가 52만 원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너가 나눔을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할 거 아니냐 하니까 좋아하고 또 만덕 기념관에서 이렇게 책자가 나오는데 예. 우리 연희 사진을 이렇게 책하고 글하고 다 올렸더라고. 할머니에 대해서 북구감도 서른에서 서서 기록대에 올리고 했더라고요. 네. 예. 그렇군요. 귀타원님의 삶을 자녀 또 손자녀까지 이어서 이렇게 봉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나누는 봉사에 좀 관심 갖고 습관 들인다면 또 성장해서도 그런 봉사의 삶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입교 이후에 또 그 전부터 꾸준히 이렇게 나눔과 봉사의 활동, 특히 본공의 여성의 활동에 주력해서 해외, 국내외 큰 사업들을 해오시고 지역사회에도 큰 역할을 해오셨는데요. 이 모든 밑바탕에 이 원불교 정신이 스며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평소 늘 마음에 새기는 법문 있다면 어떤 걸까요? 특별하게 생긴 것보다도 저는 그냥 항시 그 불공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제일 저한테는 네. 감사하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가족과 다 무사한 하루가 돼서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기도의 마음으로 그냥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도로 시작해서 네, 기도로. 예, 또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네. 그 하루하루가 봉사와 나눔, 공부의 삶이 되고 네.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 원음 방송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시청자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씀도 마지막으로 있을 것 같아요. 예, 저가 정말 이렇게 원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앞뒤 없이 얘기를 해도 시청자님들 잘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기타원님, 정말 멋진 삶이고 또 따뜻한 그 자비심을 실천으로 옮겨서 정말 우리 원불교 여성으로서 자긍심이 느껴지는 그런 큰 삶을 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그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은 곳곳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젊고 건강하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고 계신 귀타언니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요. 한편 존경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뚜벅뚜벅 은혜의 삶을 이어갈 귀타언님의 활동을 응원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제주교구 여성회장을 역임한 제주교단 귀타원 전기현 교도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